지난 1월에 벌어진 사건이네요. 정말 또 폐륜 범죄인데, 자, 일단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? 네,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. 50대 남성이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. 일단 이 남성은 작은 아들이었고요. 사건 다음 날 오후에 어머니랑 연락이 안 닿는다고 큰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또 공조 요청을 받고 119 대원도 와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. 그러자 집안에 있던 작은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요. 안방에서 이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. 경찰은 같이 찾아낸 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 숨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작은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체포했습니다. 자,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좀 많았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그 모친이 사망해 있었는데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었습니다. 근데 한쪽 팔만 느슨하게 묶었어요.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외상으로 맞으니까 탈핵에 의한 상처가 좀 많았었고, 그 때문에 이게 이제 탈핵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는데, 중요한 거는 현장에 그 범행에 쓰였던 둔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. 보통 범인들이 그 둔기 같은 거라든지 범행이 있는 흉기를 버려야 되는데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볼 때는 여기서 범행이 벌어졌고 또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했구나라고 인정이 됐던 거죠. 자, 다시 정리하면 큰아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지금 연락이 안 닿으면서 신고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둘째 아들,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?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데, 저희들이 최유력 용의자,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범죄 현장에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최유력 용의자가 되겠죠. 25일 날 그 노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 집에 들어가고 출입했는 사람이 그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고, 지금 마지막에 그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소방대원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장소에 그 작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었어요. 제일 처음에 둔기라고 하는 그 둔기에서 당에 있는 이 피의자의 혈흔이나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DNA가 발견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범인을 지금 용의자로 지금 지목했다,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엔 말이죠. 내가 한 짓이 아니면 당연하죠. 내가 한 짓이 아니다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. 네, 이거 행설 수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머니 죽이지 않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경찰 입장에서는 이 증거 같은 걸 들이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. 자, 내가 하지 않았다. 엄마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. 그리고 계속 묵비권 행사. 자,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옷소매에 딱 걸렸답니다.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일단 집에서 그 둔기가 발견이 됐는데요. 이 둔기에서는 혈액 반응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이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요, 이 남성의 옷소매 끝자락에서도 어머니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.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서는요, 둔기 등에 의해서 이 뇌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,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결과를 볼 때요, 결국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사망케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참. 이 밖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들이 더 있었죠. 네, 사실 이게 나중에 이 마지막을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기함하실 일이 나오는데, 아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손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. 하지만 그게 탄탄하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헐겁게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작출을 했는 거예요. 작은 아들이.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 피해자의 혈흔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. 예. DNA가 안 나왔는데 방금 우리 영상에 나오다시피 그 둔기를 굉장히 세제로 빡빡빡빡 혈흔을 조금 이렇게 지운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이 저자의 어떤 행각들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었어요. 어머니를 살해를 했는 거잖아요, 결국은. 그런 상황에서 PC방에 갑니다. PC방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그대로 지금 포착이 돼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영상을 구하지 못해서 그려놓은 사파로, 거예요. 사파로 비슷합니다. 했는데 진짜 저랬다는 예, 겁니다. 저렇게 춤추면서 웃기도 하고, 급기야는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
숨져 있는 집에 어머니한테 옆에 가가지고 태연하게 또 일상생활을 또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랍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도대체 뭘까요?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겁니까? 팀장님, 사이코패스 뭐예요? 같지는 않고요. 이 남성이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그 정신질환 때문에 어머니하고 이제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.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신질환을 알고 있던 이 가해자, 즉 피의자가 실제적으로 건강이 좀 나빠졌던 것 같아요. 근데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어머니라든지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을 의심하는.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족들이 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.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구나. 이런 의심을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게 아닌가 싶은데, 자, 일단 정신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승 의원님 들어보세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지능적이에요. 진짜 세제로 그 혈흔을 팍팍 지우는 거 하며 이것저것 흔적을 이게 저는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럴 수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. 정신질환의 문제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의사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범행 당시에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책임 능력을 형을 감경하거나 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. 옛날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. 저 조두순 사건에 보면 그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요. 제가 그때 검찰과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심신미약이냐고요. 심신미약이면 아까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고 사실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어머니의 얼굴 반쪽이 조금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용했던 둔기를 지금 저 세제로 이렇게 치워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저는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증거 인멸하는 사람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